자,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말 그대로 종합, 한꺼번에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종 제품, 그러니까 같은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공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조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이 몇 개인지 환산하는 게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잘 봐주셔야 되고, 자,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까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계산을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과자 있죠? 과자는 같은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요거 같은 건데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공정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를 봐야겠죠. 자, 완성품 환산량은요,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데 투입했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으로 나타낸 수치다. 이거 좀 내용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가 100% 만들어지면 제품 한 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틈만 만든 게 50%만 만든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반틈만 이렇게 만든 게 하나가 있대요. 자, 완성이 되면 저희가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 이렇게 미완성이 되면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자, 그러면 제품이랑 제공품이랑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하셔야겠죠? 얘는 100%고 얘는 50%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50% 얘들을 합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 한 개라고 보고 계산을 하실 때 100%가 두 개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냥 생각하셔도 제품 한 개 따로 계산하고 제공품 50% 만들어진 것 두 개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공품 두 개를 합쳤을 때 어차피 100%니까 제품이 두 개다 라고 보시고 제품 두 개를 한꺼번에 원가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제공품을 완성품으로 환산시키는 거, 완성품이 한 개다 라고 환산시키는 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25% 만든 게 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제공품이죠? 그러면 25%가 4개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 얘들을 다 곱하면 100%가 되잖아요. 다 더하시면은 100%가 되고 제품이 한 개다 라고 봐서 제품 한 개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공품을 제품으로 환산을 시켜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을 몇 개인지 계산을 하실 때에는 투입 물량 곱하기 완성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량은 몇 개다라고 나올 거고요. 완성도가 중요한데 우리 아까 원가를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셨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라고 해서 단기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근데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 가공비는 뭐뭐 더한 거라고 했어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더한 거를 가공비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종합 원가를 계산하실 때는 재료비 따로 계산을 하시고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비로 계산을 하실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투입 시점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비가 100% 투입되었다. 자, 따라서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로 계산을 한다. 만약에 투입 시점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서 완성도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12월 31일. 자, 제가 빵을 만들 거예요. 빵.
자, 빵에 그냥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자, 일단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해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밀가루를 이렇게 투입을 할 거예요. 자, 투입을 할 때 100%를 다 투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다 쏟아붓고 시작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자, 밀가루를 반죽을 하시려면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50% 정도 반죽을 했어요. 그럼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사람이 50%밖에 일을 안 했죠? 그럼 인건비도 50%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는 어쨌든 초반에 투입을 다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100% 투입됐다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인건비는 반틈만 반죽을 했으면 반틈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재료비는 완성도를 100%로 계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완성도는 여기 좀 가렸는데 진척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 만들었다 했죠? 그럼 50%로 계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한 80% 반죽했다. 그럼 80%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노무비도 80% 투입이 됐겠죠? 그러면 80%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랑 가공비랑 따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재료비도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가공비처럼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나오면은 가공비랑 완전히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반에 100% 투입을 했는지 아니면 진척도에 따라서 투입이 됐는지 20%면 20%만 50%면 50%만, 90%면 90%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평균법은 우리 재고저산 할 때 개념 기억나세요? 자, 평균법은 그냥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투입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랑 단기랑 합쳐서 한꺼번에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이랑 배분을 하겠대요.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달라요. 자, 먼저 투입한 게 먼저 완성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투입한 재료비랑 가공비가 먼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예제를 적어 놨는데 얘들은 제가 좀 따로 적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평균법입니다. 자, 제공품의 T 계정부터 적어 볼게요. 자, 기초. 자, 기초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단기 착수 혹은 단기 투입이에요. 900개를 투입했다. 자, 그 중에서 완성됐다. 완성되면 제품이죠. 그죠? 완성품은 700개.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은 300개고요. 완성도는 60%래요. 자, 이렇게 우선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개수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가공비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그러면 완성도를 100%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완성도가 있죠. 이 완성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재료비. 자, 재료비의 완성품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얘들은 어차피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700개. 자, 완성이 됐으면 100%죠? 자, 100%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700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제공품이 문제인데 제공품은 미완성이죠? 300개인데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제공품이 60%밖에 안 만들어졌긴 했지만 재료는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300개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완성도는 100%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비 볼게요. 자, 가공비는 완성이 됐죠? 완성은 무조건 100%. 그죠? 자, 제공품은 300개인데 완성도가 가공비는 60%라고 했죠? 그래서 60%를 곱해주시고 그러면
180개가 완성이 됐다라고 환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비 전체는 700개에 300개 더해서 1000개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공비는 700개에 180개 더해서 880개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료비는 1000개, 가공비는 880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재료비는 100% 공정 초에 투입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 가공비의 기말 제공품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완성도로 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법은요, 우리 아까 평균법은 얘들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완성됐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선입선출법은 달라요. 기초가 먼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장에서도 그렇게 만들겠죠. 기초, 전기 2월부터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한 거 추가로 만들어내고 남아있는 거는 뭐 제공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기초가 무조건 완성이 됐다, 먼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성도도 같이 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적을게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일단은 기초를 따로 빼주셔야 돼요. 자, 완성에서도 기초를 따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100개에다가 30%인 거 따로 빼주시고, 자, 그럼 700개 중에서 기초가 100개면 단기에 투입한 게 나머지 600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공품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먼저 기억하실 게 기초는 전기에서 넘어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초는 전기 2월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초는 전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계산을 하고 넘어왔겠죠? 전기에 계산을 하고 단기 쪽으로 넘어왔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전기에 넘어왔을 텐데 전기에 계산을 다 하고 넘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에 계산하실 때에는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곱하기 1-100%. 전기의 100%를 계산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1-100% 하시면 0%죠? 그래서 얘는 빵개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빵개. 자,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했고 단기에 완성시켰다. 얘는 그냥 600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무조건 100%. 자, 기말 제공품은요. 300개인데 자, 우리 재료비는 공정 초반에 다 투입했대요. 100% 계산을 해서 300개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제가 얘가 전기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기말 제공품이요. 제가 계산할 때 공정 초반에 투입했다라고 해서 100%로 몽땅 다 계산을 했죠. 근데 이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이 차기로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가요? 차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얘가 다시 기초로 넘어가는 거겠죠? 차기에. 자, 얘가 차기에 기초로 넘어가면 300개에 60%라고 이렇게 뜰 텐데 우리 300개 다 계산하고 이렇게 차기로 넘어갔겠죠. 그럼 차기에도 300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전기에 100% 계산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계산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거는 여기 기초가 전기 2월이고 전기에는 기말 제공품이었겠죠. 기말 제공품이 다 계산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 계산하실 때에는 빵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공비. 자, 가공비도요. 100개에다가 얘가 전기 2월이라고 했죠. 자, 전기 2월인데 30%까지 만들고 넘어왔대요. 그럼 전기에 30%까지는 계산을 했겠죠? 그럼 단기엔 추가로 70%만 더 만들어내시면 되고 70%의 원가가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계산하실 때 1-30% 해서 70% 나머지 남은 걸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7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기는 600개. 완성이니까 그대로 100% 넣어주시고, 자, 기말 제공품은 300개 곱하기 완성도가 60%죠? 그러면 18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말 제공품 60% 계산했죠? 얘가 차기로 넘어가면 기초가 될 텐데 60% 계산을 했죠, 지금. 그럼 차기로 넘어가면 나머지 40%만 더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대입을 해서 기초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금액 구해 볼게요. 자, 재료비는 900개죠. 재료비는 다 더하시면 900개, 가공비는 850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계산 방법이 다르고, 자, 두드러지게 다른 이유는 뭐였어요? 기초를 따로 빼는 거였죠. 자, 따라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 수량 차이 있죠. 여기 최종적인 수량 차이는 기초입니다.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법의 재료비는 1000개죠. 자,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900개죠. 두 개를 빼시면, 자, 일단은 재료비부터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빼시면 100개가 차이 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빼시면 몇 개 차이 나요? 우리 아까 평균법은 88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850개. 자, 880개에서 850개를 빼시면은 30개가 차이가 나죠. 자, 근데 두 개 차이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초 때문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초를 다시 보면 100개의 완성도가 30%였죠. 자, 그래서 재료비는 일단 1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였죠. 그래서 100개 차이 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공비는 100개에다가 기초의 완성도 여기 있죠. 자, 기초의 완성도는 30%죠. 그러면 100개 곱하기 30% 하면은 기초의 완성도는 30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죠. 자, 따라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차이는 기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신에 재료비는 100%죠. 완성도가 100%니까 그대로 100개 차이가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공비는 완성도가 30%죠. 100개 곱하기 30% 해서 30개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실 점은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차이는 기초 때문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주면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를 물었을 때 굳이 하나하나 하실 필요 없죠. 기초만 보시고 바로 수량 찾아내시면 되겠죠. 재료비는 그대로 100개, 가공비는 100개 곱하기 30% 해서 30개 이렇게 바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방법을 일단은 구해봤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사실 얘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 봐주셔야 돼요. 말 문제라도 봐야겠죠? 자, 제가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이랑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두 개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두 개를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제품별로 품종이 달라야 되고 많으면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경우. 자, 원가 집계는 작업별로 집계를 하고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 업종 봐주시고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품목이 같아야 되고 대량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겠죠. 자, 공정별로 하거나 아니면 부문별로 집계를 합니다. 핵심 과제는 저희 아까 구했죠.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게 핵심이고 업종은 정유업, 화학공업, 제지업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종합원가 계산이랑 개별원가 계산이랑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으래요. 자, 볼게요. 핵심 과제. 요거 바뀌었죠. 업종 바뀌었죠. 원가 집계 3번 맞네요. 장점
바뀌었죠. 자, 제품 하나하나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대신에 하나하나 하시려면은 좀 복잡하죠? 한꺼번에 하는 게 경제성, 편리함, 요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차이점. 종합은 대량 생산, 맞죠? 종합 원가는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집계한다? 아니죠. 공정별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개별, 제품별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제품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 문제라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공손 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은 세무 2급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손은 불합격품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불합격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업 폐물은 찌꺼기나 조각이래요. 자, 우리가 옷을 만든다. 그럼 원단 조각이 나오겠죠? 그런 조각을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작업 폐물은 불합격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렸죠? 작업 폐물은 불합격품이 아닙니다. 찌꺼기나 조각입니다. 자, 그럼 공손품이 생겼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정상이 있고요. 비정상이 있어요. 우선 정상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작업을 잘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정상은 관리자가 부주의한 경우. 자, 관리자가 부주의한 경우에는 그냥 영업이랑 관계없다. 영업의 비용으로 넣어주시면 끝나고요. 정상 공소는 제조 원가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아니면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할 텐데 시점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대요. 그러면 둘 다 배부를 해주시면 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완성품에만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 시점이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검사 시점이 60%일 때 검사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기말 제공품은 100% 만들어진 게 아니죠. 제가 한 20%까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기말 제공품은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했나요? 아직 여기까지 못 갔죠. 그럼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불량인지 모르는데 공손에다가 얘가 공손이다라고 판단 자체를 못하죠. 자, 따라서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를 하지 못했다면 기말 제공품에는 배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얘가 공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성품에만 배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기말 제공품이 90%까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검사를 통과하고 넘어왔겠죠? 그럼 얘가 공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해서 검사 시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얘가 공손이네 확인을 했죠? 그래서 배부해 주시면 되고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그럼 얘가 공손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완성품에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출문제 볼게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영업의 비용으로 넣는다라는 얘기는 비정상 공손이다 라고 일단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공손 수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공손 수량은 200개고요. 200개 중에서 정상은 완성품의 5%로 한대요. 그러면 완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제공품에다가 하나씩 깔아 볼게요. 일단은 기초는 400개. 단기 착수가 단기 투입이죠? 단기 투입은 1000개. 자, 그러면 총 1400개를 투입했어요. 그럼 대변에도 1400개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완성한 거는 아직 모르고 공손은 2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200개. 자, 그럼 완성은 여기 다 더하면 1400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완성은 1000개구나 이렇게 구해다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손 중에서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이 있죠? 자, 일단은 정상은 어떻게 한대요? 완성품의 5%로 한대요. 완성품은 1000개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정상은
완성품. 자, 1000개 곱하기 5%로 한다. 그러면 50개가 나오죠? 자, 그럼 정상이 전체 200개 중에서 50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비정상은 150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할 때 비정상을 계산하면 몇 개인가? 정상을 완성품의 8%로 가정한다. 우리 아까 문제랑 유사하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개수 한번 깔아볼게요. 기초는 200개, 단기 투입한 거, 단기 착수한 게 900개. 그러면 1100개죠. 그럼 대변도 1100개가 나와야 되고, 완성은 저희가 몰라요. 구해주셔야 되고, 공소는 8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20개. 자, 그럼 2개 더했을 때 920개죠. 그럼 나머지는 완성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공손이랑 기말 제공품을 더했을 때 200개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900개는 완성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상은 완성품의 8%래요. 그럼 900개 곱하기 8%. 그러면 72 이렇게 나오죠? 그럼 80개 중에 72개가 정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8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